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 지난 4년 동안 최순실 일당이 이룬 것. 네. 국민에게 약속한 것,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비교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것,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최순실 정유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 제2의 유경재단 영남대 기적을 만들어줬다.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 것. 최태민 일가에게 제2의 전성시대를 열어줬다. 국민 맞춤형 새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 최순실 맞춤형 새 돈줄 패러다임을 구축해줬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 비선실세들이 안전한 사회가 된 것은 아니냐. 입시 단수나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1년에 17일만 출석해도 정유라는 이대에 합격하는 사회를 만들어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있겠죠.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을 품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100% 대한민국을 이루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남은 정치 인생,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선 시스를 뺏기셨는데 지금 신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국민이 누구한테 한 말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7시 7분을 지났는데 참 듣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꿈은 다 이루고 예, 예.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의 꿈, 예.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마 그래서 화가 공약은 나는 것 공약, 같아요. 빌공짜 예, 공약이야. 예. 그리고 최순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휘둘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 따님이 또 하여튼 또 부활을 저는 시켜가지고. 일장춘몽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 중에서 크게 지켜진 게 없어요. 예, 예. 그 일장춘몽이죠. 또 근데 뭐 최순실 아까 쭉 나열하셨습니다만은 최순실을 뭐 정유라의 꿈 뭐 네. 근데 뭐 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네.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철퇴를 꿈이라고요? 맞고 철퇴를 맞고 있잖아요. 아, 돈은 생겼잖아요. 돈은 그것도 요즘 보면 좀 말도 사고 다 생겼잖아요. 아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네? 그 말도 다 누구 날라가게 성질나게 할 생겼고요. 일 있어요? 네. 아니 조만간 보면 최순실 특별법 만들겠다고 이른바 위원회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들겠다고. 그래서 당연히 다 뺏어야죠. 아 나라 그러니까. 돈인데.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동안에도 말 타고 재밌었잖아요. 아, 그것도 약 올라 죽겠는데. 아 그 약오른 건 약오른 거지만 일장춘몽을 갖다가 해갖고 다 요새 뺏는 뭐 거 어느 아니에요. 평범한 집에서 무슨 뭐 저 애를 뭐 말을 태우고 뭐. 아니 저 이거 이번 뭐 기회에 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이번 안 기회에 돼요. 말씀 잘했어요. 이번 기회에 정유라뿐 아니라 내가 보니까 진짜. 장시호라고 있죠 장시호. 네, 장시호. 장시호가 그저 뭘 보면 연세대학교 말 타고 왔을 때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습니까? 국회의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돈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보면은 이 다 사람도 물론 우리 다 사회에, 철퇴 가고 네, 이게 그다음에 다 우리 보면 걷어내야 돼요. 뭐 무슨 특기생이니 뭐니 네. 이번 기회에 확 드러내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 자 그 뭐 이대 교수니 어디 교수니 그 교수들 보면 이른바 그 부하 내동하면서 거기에서 뭐 돈 받고 뭐 하고 했던 사람들 왜 그 사람 철퇴 가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예?
그리고 공무원들 마찬가지고요. 거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아침에 신문이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정윤의 문건, 정윤의 그 문건 때 그 문건을 갖다 수사했던 그 주체가 어딥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임명장 박영수. 박영수 아니에요. 그땐 김수남 현 검찰총장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임명장. 그러니까 임명장 그게 박영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제 특별검사 됐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김수남 총장조차도 네. 심지어는 뭐 그 자유롭지 부분에 대해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네.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명함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박영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함. 그래서 면목이 없다 보니까 저 민간인의 임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여한 게 아니고 황교안 총리가 네. 대신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저 임명장을 준 걸로 그러니까 박근혜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명했는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웬 공무원들이 이렇게 줄줄이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나라 부끄러워서 이거 어디 이게?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거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이것도 참 초유의 세계사적인- 일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아마. 세계가 논란되잖아요. 뭐 다이내믹 코리아고 다이내믹 정치고 뭐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게 도대체가. 네? 어쨌든 제가 그다음 제가 법의 집행이 추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근본이 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최순실 디스카운트로 해외에서 당신 기업들 못 믿겠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대차대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기업 정보를 믿을 수가 있지? 뒷돈으로 다 정치권에 갖다 주고. 네.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지고는요. 나라고 실 못해요. 앵커님 좀 경제 못해요. 못 살려요. 좀 하면 안 돼요? 저도 좀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나이도 있고 한데 뭐. 이게 앵커님도 화날 만합니다. 내놓을 게 화날 만해. 나이밖에 있어야죠. 뭐. 제가 뭐 재선 의원을 해봤나. 뭐. 아유 뭐 2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아니, 얼마나 국민들이 아픈가. 다 예. 너무 속상해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앵커께서 흥분하셔가지고 이게 아니, 또 흥분을 했죠. 주제가 넘어가는 바람에 뭘 아까 또 주제가 못했어요? 하나 뭐에 있었냐면 탄핵된 이유나 이런 시점에 이제 소위 말하면 공백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그 얘기 그게 이제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넘어가려고 그려놨는데 그랬더니. 네, 말씀하세요. 그럼. 이 아기 다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지금 물어보신 거 예. 지금 최순실 일당이 이룬 것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참 사실 국민들이 고민스러울 텐데 이 당구 같은데 이거 소거 아니죠? 쓰리 쿠션. 예. 그렇죠? 이 대통령이 탁 공공사업을 통해서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 갔냐? 거기서 빼먹은 최순실 씨한테 이익이 갔어요. 최순실 씨가 그거를 딱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참 안타깝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안 그랬는데 바로 거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김치류도 가고 옷으로도 가고 그렇죠? 3대 7입니까? 예, 정책 모임 할 때 정책 모임에 온 사륙제입니까? 사람들 거마비리도 가고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죠 본인의 그러나 이 짬짬이 이긴 결국엔 된 거예요 그렇죠 최순실 씨와의 예. 예 그게 비율이 3대 7이었는지 뭐 2대 8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불러다가 정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 너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얼마 나한테 썼어요 그 옷 얼마짜리야 예. 김치 얼마 들었어 이건 물어보시겠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공약들 지키지도 못했고 지금은 뭐 엉망진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저는 한 이제 세 차례 이제 대통령 담화 내용으로 두 번째까지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개인적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예.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시치미를 떼면서 국민들한테 저렇게 좀 코스프레를 하셨을까? 동정심 코스프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내면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발표하는 순간에도 최순실 씨가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 화가 치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지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예. 제가 처음에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썼다고 사실은 저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닐 수 있다. 예, 예.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동지적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면 정말 초법적인 공생관계가 유지됐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정말 법과 원칙은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예. 1,450여만 명의 국민들이 네. 대통령이 법과 원칙 하나는 지키는 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서 네. 눈물로서 척근을 잘못 뒀다는 저런 호소를 하는 것에는 예. 정말 국민으로 참기 어렵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속보가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 순간순간이 중요한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각 정당에서나 뭐 정치적으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가급적 오늘 중 탄핵안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시 15분을 지났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 밤 발의하겠다. 그리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오늘 중 탄핵안 발의해서 5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5일? 예, 5일에 이제 표결에 붙이겠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렇게 이제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탄핵안에 좀 더,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예. 뭐 일로 매진하자 예,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 같아요. 네, 밀어붙이는 오늘 것 같아요. 발의를 하면은 예.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4시간 그러고 보고한 후에 후에 24시간 지난 후 72시간 이내면은 그러니까 5일 날 할 수 있게 5일이 되죠. 데드라인이죠. 예. 이번에 촛불도 집회도 있고 하는데 예. 발의에 참여 안 하면 네. 탄핵 열차를 멈추게 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아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는 그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엄청난 항의 전화나 아마 SNS 통해서 공격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뭐 왜안 공격인지 그렇겠어요? 아니면 적극적인 네. 왜안 의사인지 그렇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민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결국 저렇게 이제 결정해서 예,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정된 답변 하나.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최순실 씨의 소위 국정농단이 왜 가능했는가? 예.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 저는 광란의 운전을 한 거라고 봐요. 광란의 운전. 뭐 신호 위반도 하고 뭐 과속도 하고 뭐 차선 위반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권 개입과 국정농단을 했는데 예. 여기에 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의 첫째 예. 면허증을 주고 길을 터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첫째 책임이 있는 거고 예.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길을 딱 뚫어준 거죠. 예. 소위 막 고속도로도 가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그걸 누가 좀 견제를 하거나 막거나 해야 되는데 예. 워치독 기능이 소위 말해서 경찰들이 그걸 잘못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예. 완전히 그게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랬죠. 뭐. 예,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도 역할을 못하고 예. 사정기관, 정보기관들이 그 견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특별감찰관이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특별감찰관 그만두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무한 질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